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대화법의 모라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인간관계 편하세요? 저는 이게 인간 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 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쵸?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친구 무리 안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5월이 됐잖아요. 이제 누가 재밌는지, 편한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무리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우리의 그 학급 형태가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제가 사실 자랄 때만 해도 반에 55명, 60명이 한 8반, 전 베이비붐 세대였기 때문에 엄청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20, 거기서 또 남녀를 나누면 여자 10명 안팎, 남자 10명 안팎, 그 안에서 무리를 만들어봤자 두세 무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이 무리 안에 속하는 아이도 있지만 속하지 못한 아이도 있고요. 그 무리 안에서의 어떤 서열이 생기게 되죠. 권력 구도가 생기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은 엄마가 힘이 세신 분이 있고 어떤 집은 아빠가 좀 더 힘이 세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미묘하게 그 균형을 딱 잘 잡아서 엄마, 아빠 정말 평등하게 파트너십으로 가는 집이 있고요. 다르죠. 그런 긍정적인 관계도 있지만 권력 구도로 서열이 확 나눠지긴 합니다. 하물며 집이 이런데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는 더 날 것 그대로예요. 누군가는 중심이 되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고 누군가는 또 밀려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너지는 순간이 어떤 때냐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요. 엄마,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이 노는 것 같아. 엄마, 쟤네들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엄마, 나 누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 엄마, 나 있잖아. 친구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누구야? 학교판 글로리에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 됐나 싶고 엄청난 피해자가 된 것인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 냉정해야 돼요. 이거는 학교판 글로리가 아니거든요. TV나 드라마 아니면 정말 뉴스에서 볼만한 학폭이 있는가 하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한 7, 80%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어떤 작은 오해, 그 안에서 미숙함, 서로가 서로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학교 폭력에 가까운 문제들은 사실 이거는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상황은 학교 폭력 불리지 않지만 학교 폭력으로 오해되는 상황, 해석을 잘못해서 오해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의 인간관계를 좀 더 풍요롭게,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코치를 해야 하는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 인간관계를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어릴 때는 어떤 생각도 하시냐면요. 우리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손을 대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해야 돼요. 그 끝은 아이가 해야 되고, 나중에 커갈수록 그 모든 건 다 아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붙여줄 수도 없고 억지로 떼어낼 수도 없어요. 결국 관계를 선택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 아이의 몫이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또래 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부모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준다라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돼야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인지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진짜 학교 폭력으로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가 숨겨요. 부모한테 철저하게 숨깁니다. 나중에 아이를 도와주려고 알려고 하는 그 순간은 너무 많은 길을 갔었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다
라는 관계를 꼭 유지해 주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면요. 아이가 힘들다고 말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막 어떤 자기 상황을 막 얘기를 할 때 엄마 나는 땡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나 이러면서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어. 아, 걔네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감정이입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과하게 반응하는 부모를 봤었을 때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더 문제가 생기겠다. 더 일이 커진다. 난 여기서 덮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는 해결보다 들어주는 거. 그 아이가 표현한 그 감정 그대로 읽어주고, 엄마였다면, 엄마 그런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준 게 더 좋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리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자기 탓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탓을 하냐면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얘네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내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쟤네들은 예쁜데 난 너무 혼자 못생겼어. 내가 너무 못생겨서 애들이 날 안 좋아하나? 내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근데 부모가 같이 네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너도 좀 밝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생각하는 단점을 더 부각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세상에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왜냐면 세상에 뭐 너무 많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이제 학교라는 곳은 어디예요? 나랑 맞는 사람이 운이 좋으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게 학교라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 잘 맞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줘야 합니다. 엄마의 과거의 어떤 또래 관계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학교 밖에 어떤 인간관계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촌들과 놀게 해주는 것도 좋고, 종교단체 같은. 아니면 그 학원, 조금씩 다른 파트 안에서 자기 성향을 맞는 친구 무리를 찾을 때까지 여러 형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난 학교 안에서만 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구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 안에서 가장 위험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소유 관계예요. 근데 아이들은 초등학교의 고학년,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소유권이 되게 강해요. 친구 관계인데도 통제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친해 보여도 어떻죠? 사실 굉장히 불안한 관계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공간과 각자의 선이 있다라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이 관계를 알려주셔야 돼요. 친구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공간, 각자의 라인이 있다. 그래서 친구랑 관계를 맺을 때는 너가 사라지면 안 된다. 모든 걸 맞춰주고 눈치 보고 싫은데도 참으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동등한 관계가 친구 관계지 동등하지 않은 관계는 주종의 관계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이건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관계죠. 이건 또 학폭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 자원을 키워주는 거에 힘을 주셔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심리적 자립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아이가 평생 상처받지 않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힘은 결국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부모는 나를 존중하는 존재이구나. 나는 부모님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학교 안에서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려도 일단 나의 백그라운드, 부모가 믿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인간관계를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관계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단단히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심리적 내적 자원을 키워주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키워줄 수 있는 코치가 돼야 돼요. 그 대화법을 알려주는 것들을 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래 댓글에 보시면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런 어떤 심리적 자립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강 주제가 생기면 제가 이제 번개로 특강을 단톡방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육의 목적이 자립이라고 생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한데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자립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심리적 자립을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저랑 함께 해주시고 밑에 댓글에 있는 단톡방에서도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라였습니다.